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오늘로 25일째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상황과 현재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조금 전 정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구조 수색 상황이 이제 지금 사고 발생 이후 두 번째 소족이어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소족이 마지막 날인데 어젯밤에 이제 희생자 2명을 이제 수습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물살이 가장 느려지는 시기인 소조기가 오늘까지입니다. 예.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 하지만 이 실제 사고 해역을 가보면 이 바닷속 물살 위에 이 그날 기상 여건에 따른 이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소조기 때는 실종자 수색에 이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제는 이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이 수색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풍속은 무려 초속 10m에 이르고요. 그리고 예. 팽목항에 있는 이 취재진의 텐트까지 강풍에 날아갔을 정도입니다. 또 이 조류 속도까지 빨라서 이 조류 최대 속도가 이 1초에 1.2m에서 1.3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이 정조 시간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수색이 계속 중단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구조 수색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루에 정해진 정조 시간대가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사고 해역을 직접 가서 이 잠수원들의 이 투입 시간을 이 정조기와 확인을 해보면 이 정조 시간대와 이 오차가 제법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의 유속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정조 시간대가 됐다고 이게 금방 속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잠수요원들이 투입됐던 시간도 실제 정조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빠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어젯밤 11시를 전후해서 이제 희생자 2명이 추가로 수습이 됐고요. 그리고 새벽 1시경 이제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 새로운 지금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배 4층 앞쪽 격실과 뒤쪽 다인실 그리고 5층 앞쪽 격실을 중심으로 수색이 지금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이미 1차 수색을 마친 객실을 포함해 이 화장실과 로비 등 공용 공간 수색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금 아까 브리핑에서 잠시 봤지만 지금 가장 또 하나의 지금 수색의 난관에 봉착한 게 뭐냐면 이제 선체 약화 현상이죠. 배의 한마디로 뒤틀림 현상인데 이 배가 오랫동안 이제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이 선실 곳곳이 이제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층 배 뒤쪽 통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미, 그러니까 통로 뒤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차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내부 공간에 이제 붕괴 현상이 생기면 이 잠수사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들어갔다가 이제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야조차도 이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우 지금 통로를 확보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휘어짐 현상이 심해지면은 그 통로에서 작업하는 것조차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제 잠수요원이 진입한 이후에 이제 벽면이 지나가면 나가는 길까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예. 자, 기상 여건도 이제 여의치가 않고 그렇죠. 또 붕괴 우려도 이제 대비하면서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제 또 박차를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 작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희생자 유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표류 부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는 브리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제 희생자와 이 유실물 이제 이적 계적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요. 이 표류 부위를 현재 8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이제 마네킹이 부착된 표류 부위 하나와 그리고 일반 표류 부위 2개 총 합쳐서 이제 3개의 표류 부위를 이제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지금 조석간만의 차가 큰 사리 기간 경우 이 최대 이제 40km까지 배 안에 있는 유실물과 그리고 희생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바다 유속이 빠를 경우는 시속 10km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 이제 6시간 이상 이게 지속이 될 경우는 적어도 60km 이상까지 이 희생자와 유실물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합동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죠. 네. 지금 유병헌 전 회장이 청진 해운
이제 세월호의 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진해운의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이 청해진해운 계열사에서 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우선 유병헌 회장은 지난 2011년에 작성된 이제 연락망에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또 올해 4월에 작성된 청해진해운 인원 현황표에도 이 회장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 회장이 세월호가 취항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000만 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 급여 대장에 명시된 금액은 12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비상연락망과 인항 현황표 외에도 유 회장이 이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당시 사고 당시 이 김 대표가 유 회장에게 침몰 사고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안다는 임직원의 진술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도 침몰 사고 당시 유 회장에게 이 사고 상황을 언제 어떻게 전했는지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 침몰 사고 당시 유 회장에게 사고 상황을 어떻게 전했는지와 함께 그리고 이 침몰 사고의 직접 책임자로 유병헌 회장을 소환하는 것을 현재 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 시기를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뭐 다음 주에 한다는 뭐 앞서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점만. 예, 취재 기자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배우 전향자 씨가 검찰에 3시에 출석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탤런트 전향자 씨는 이제 국제영상 대표이고 또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씨는 그런데 이 국제영상 외에 이 노른자 쇼핑과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 침례 그러니까 이른바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의 공동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또 올해 지주회사인 아이원 홀딩스 이사도 맡고 있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경영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이 전달하는 과정에 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 측은 오늘은 일단 전 씨가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겠지만 이 조사 상황에 따라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일단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합동수사본부가 김한식 대표를 통해서 밝힐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김 대표는 세월호의 복원력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 상습적인 과정을 묵인해 이 큰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과적의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목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 소식을 유병헌 회장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현재 중점 수사 대상인데요. 일단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 과적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수사 대상은 일단 선박 보건성과 구명장비 안전 검사 업체들입니다. 합수부는 이 구속된 선박직 선원 15명을 기소하면서 다음 주 중간쯤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뭐 해피아, 해수부 마피아와 같은 그 해운업계 전반의 병폐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요.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지금 검찰이 지난달 24일 이제 부산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방침을 밝히고 난 뒤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한국선급은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미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현재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수사관이 해경 정보관에게 이 관련 사실을 이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겁니다. 이 해당 정보관은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린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사실 이 전에는 이제 이런 정황이 이미 다수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저희 YTN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이제 담당 그 해경 수사관은 그냥 압수수색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겠냐는 정도만 얘기를 했을 뿐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제로 보면 실제 이 압수수색 계획 자체가 이 한국 선급 측으로 이제 전달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단순히 이 해운 업계가 특히 이 수사기관까지 유착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나라는 점이 이번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선급 관계자들은 이 검찰 출석 요구에도 현재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찰 수사관과 현재 해경 정보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해운업계가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세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